대법원장의 공백, 김행 강행 딜레마.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후보자 이야기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빨리 사법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부결시킨 거 아니냐. 사법부에 발생한 이 대법원장 공백, 사법 공백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더 큰 악재다라고 맞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부적절한 인사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입니다. 이렇듯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입법 폭주,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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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초유의 부결 사태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야당 주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는 범죄 혐의자의 방탄 같은 정치 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대법원장을 부결시켜서 발생된 이 공백,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비판이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헌법에 규정이 있어도요.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사례가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88년에 정기승 대법원장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초선 의원들, 뭐 박정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때 초선 의원들이 가부를 써야 되는데 가 하면서 정기승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면 안 되느냐? 뭐 대통령 임명권 운운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공백이 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대법원장은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법관 중에도 대법관 되지 못하셨던 분들을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선 이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했는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방탄의 시작은 검수완박이었다라고 하면 방탄의 끝은 대법원장 부결이 아닌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체포동의안 그 부결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그다음에 당대표 연설에서도 내세우는데 다 시건했잖아요. 그다음 이제 단식을 갖다가 거치더니 기승전결하는 식으로 대법원장 부결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거는 대법원장을 흔들므로 인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늦추겠다라는 식으로밖에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질문드렸는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뭐 대법원 3심 재판이나 이런 게 지연될 수 있어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없게 되면요. 저 부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1월 달에 대법관 2명이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대법관 2명을 누가 임명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선임 대법관이 나가는 거예요. 선임 대법관이 나가면은 그 사람을 셀프로 추천을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원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관의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봤지만 영장 재판을 누가 맡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재판을 중앙지법에서 누가 맡느냐, 고등법원에서 누가 맡느냐 이런 것들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법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을 해요. 지금까지 지속됐던 김명수 체제를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판사 인사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김명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냐. 여당 일각의 이런 비판이 있던데 정법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하게 누구나 여당의 일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임명이 되면 권한대행이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이제 대법원장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현상이 누구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원장이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제일 끝일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야당과의 정치를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들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통상 여야가 논란은 있지만 이 정도는 통과시켜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 장관 인사는 자진하차시킬게. 뭐 이런 일종의 네. 뭐 이런 정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는 여야 사이에 협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은 낙마를 시킬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좀 동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정치적 그 협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좀 뭐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순도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한 발짝씩 양보해가지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조정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전 정부 그전 정부에도 장관 후보자 카드 중에 그렇습니다. 야, 뭐 버리는 카드 아니야 소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그 언론 차원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언론들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버리는 카드,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카드. 그렇게 해서 양당이 정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 협상의 실패라고 또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태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대법원장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의한 상대평가, 다면평가 하잖아요. 점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판사 사회 내에서 법원 내부의 평가가 너무 박약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와 관련한 국민들 그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50%를 훌쩍 넘어갑니다. 임명해서는 안 돼,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여론을 그럼 야당이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에 주어져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